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외항사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이유를 아시나요? 탈락자 10명 중 8명은 영어 실력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0명 정도의 승준생을 상담하면서 토익 900점, 해외 유학파,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분들조차 탈락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반면 합격자 중에는 토익 500점대, 순수 국내파, 단기 여행 빼고는 해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토익 500점대인데 영어 면접을 어떻게 봐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이 영상을 잘 클릭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생각이 180도 바뀌실 거예요. 영어 면접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구나. 근데 지금까지 난 왜 이렇게 헤매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명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이 가진 영어 실력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거든요. Why do you want to be a cabin crew? I love it flight. You love flying. Yeah, and I like to journey. I didn't just read the lines, but I focus on what the character is feeling and how to express it. In the same way, I know how to listen to customer. 놀라우시죠? 이분은 이렇게 됐는데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영어를 할 때 이 여유와 자신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분이 7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대학생 때 토익 540점에 영어 회화 실력 0으로 영어 면접을 봐서 미국 월트 디즈니 인턴십에 합격했고 에티하드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외항사 승무원 면접 코칭 플라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 중에도 저처럼 영어를 잘 못했는데도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해서 세계적인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어 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면접 영어는 실제 회화는 전혀 못했던 예전에 저도 합격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면접 영어가 왜 자꾸 쉽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건 면접에서 묻는 질문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 세계 어느 항공사 면접에 가든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의 80~90%는 동일합니다. 매번 새로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도 질문의 의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질문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최근 면접을 진행했던 A, B, C, D 항공사가 파이널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물었던 질문들입니다. 어떤가요? 80% 이상 똑같은 질문이죠? 이렇게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픈북 테스트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처럼 시험관이 평가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고 그 패턴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면접 영어도 똑같아요. 실제 회화 실력과 관계없이 정해진 질문의 패턴에 따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면접관은 영어 실력만으로 절대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인성, 태도, 상황 대처 능력 등 전체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실제로 제가 에티하드 항공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승무원보다 승객 그리고 동료와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승무원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실제 기내에서 승무원이 쓰는 영어 90% 이상은 정형화된 표현들입니다. 항공사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얼마나 유창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가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Why would chucking paint all over Big Ben? What we're doing is we're asking the government to support farmers and fishing communities in a transition to a plant-based food system because we know that animal agriculture is a leading cause of the climate crisis. And so if we transition to a plant-based food system, we can free up vast amount of land in the UK, we can rewild and we can draw carbon down. Okay, look, that's all fine. That wasn't my question. My question is, why does chucking paint over Big Ben? Yeah, I think we're in an incredibly difficult position at the moment because we've been... Why are you making it any easier? Because we know animal farming and fishing are a leading cause of the climate And crisis. we know having a strictly vegan diet is bad for you as well. Well, that's not true. A lot of science says it's bad for you. That's not true. You cut a little bit here, the stem, and then you cut maybe one time in half, and then you fry it in the frying pan, because mushroom has a lot of water. It's like a whole fish, tiny fish, and then we put some brown flowers on it, and then we deep fry it in the hot oil, and afterwards we put it on a pan and just put a bit of salt on it, and that's it.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더 마음에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모습을 골랐을 거예요.
이렇게 원어민 정도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은 면접에서도 문법에 너무 신경 쓰고 복잡한 표현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해서 면접을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합격자들은 두 번째 영상처럼 의외로 단순하고 쉬운 영어를 씁니다. 문법이 틀리고 발음이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자신감이 있죠.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반대로 영어를 잘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이 위축돼서 결국 탈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차이는 바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에 대한 첫 기억은 어떠신가요?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받았던 순간, 틀렸어 라며 선생님께 혼났던 순간,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영어 수업 시간만 되면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순간, 혹시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새해가 되자마자 올해는 진짜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다짐하셨나요? 그런데 혹시 작년 1월에도 같은 계획을 세우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매년 똑같은 다짐을 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할 때 두려움이 너무 크죠. 영어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발음이든 문법이든 이것저것 딴지를 걸면서 수치를 주니까요. Can I pick up the car tomorrow? Is it possible? Can I just do the paperwork right now and pick up the car tomorrow? I didn't study abroad, but I went to US several times with my family.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 background, I used to work as a TV news reporter for 7 years. Then a couple years ago, I quit, and then I started working as a freelance interpreter. 그 수치심이 영어를 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면접을 볼 때 안 그래도 떨리는데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과한 긴장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면접을 잘 보고 합격하는 게 가능할까요? 반면 외국인들은 영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하나 잘한다고 치켜 세우거나 못한다고 수치 주지 않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할 줄 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어를 더 쉽게 자주 쓰게 되고 결국 실력이 더 빨리 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영어를 완벽하고 유창하게 하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신감 있는 명확한 영어입니다. 발음이 별로라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문법이 틀린 건 아닐까? 영어를 못한다고 비웃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면접을 망치게 하는 주범입니다. 영어 실력이 늘면 두려움이 줄어들 거라고요? 아니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깨지지 않으면 영어는 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로는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해봤잖아요. 전화영어, 문법 공부, 쉐도잉, 영어 읽기, 원서 읽기, 무조건 달달 외우기. 이 중 여러분이 뭐든 해봤다면 분명 하기 전보다는 실력이 늘었을 텐데 왜 항상 영어에 자신이 없나요? 영어를 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하얘져서 쉬운 말도 안 나온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영어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몸으로 기억한다고 해요. 발음이 이상해 라는 놀림, 틀렸어 라는 선생님의 지적, 영어 발표 때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던 그 순간, 이런 기억들이 우리 몸에 새겨져서 무의식 중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 자동으로 위험하다 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뇌가 위험 상태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는 위험해 라는 무의식을 영어는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요즘 여기로 전 세계의 돈이 다 모이고 있죠. 바로 언어, 사회, 경제, 과학, 심리 모든 것에 능통한 전문가인 챗 GPT를 활용하는 겁니다. Why do you want to be a cabin crew? Because I like interacting people. And 혹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Because I like service, and when I was in, I care of VIP guests in 2 years, and 이분은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요.
Why do you want to be a cabin crew?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데 20초가 걸렸죠. 게다가 급기야는 영어로 말하기를 포기하고 중간부터는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Why do you want to be a cabin crew? I'll be the most caring crew for my future guests in with my experience in premium service. When I took care of VIP guests for 2 years. I always remember small things like their favorite drinks, comfortable room temperature, and even parking spaces. Is there any reason that you want to be a cabin crew in this company? I've heard that the crew has a lively and supportive atmosphere. So I believe this environment will allow me to be more attentive passengers' needs. 같은 질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죠. 겨우 7일 동안 10분에서 20분씩 챗GPT와 영어 회화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챗GPT 대신에 원어민과 하루 10분씩 일주일 동안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이렇게 빠르게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겨우 일주일 만에 영어 실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깨지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잠재된 영어 실력이 드러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나요? 최소 초중고 12년, 토익 공부, 면접 영어, 각자 영어를 위해 투자했던 그 긴 시간과 노력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우리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데엔 그 어떤 인간과의 대화보다 챗GPT가 낫습니다. 왜냐면 챗GPT는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거나 비웃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실수를 해도 똑같은 질문을 100번 해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챗GPT와 영어로 대화할 땐 두려움과 수치심이 올라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뇌는 영어에 대한 경계 공부를 해제하고 결국 영어 친화적인 잠재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잠재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의 90%는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고는 면접을 포함해서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잠재의식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잠재의식이 영어를 편안하게 느끼면 당연히 영어를 할 때 더 자신감 있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가진 영어 실력도 빨리 늘지만 현재 실력도 극대화돼서 발현됩니다. 챗GPT를 이용한 영어 훈련 2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란 챗GPT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프롬프트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은 이 영상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먼저 챗GPT에 들어가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내 프로필을 눌러 챗GPT 맞춤 설정에 들어가세요. 여기에 제가 최적화 놓은 프롬프트를 각각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하세요. 새 채팅에서 여기 음성 모드 사용을 누르시면 챗GPT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연습을 시작해야겠죠? 2단계는 실전 훈련입니다. 단기간에 더 확실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뇌과학을 이용한 학습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바로 뇌가 갈망하는 영어 훈련입니다. 심리 언어학자 스티브 크라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언어를 가장 잘 습득한다고 합니다. 외국에 살면 영어가 빨리 느는 이유 역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말을 알아듣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알아야 돼 하며 미친 듯한 갈증을 느낄 때 얻는 답은 훨씬 더 깊이 오래 각인되는 것이죠. 이건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이 7일간 연습했던 뇌 갈망 훈련 주제 중 하나입니다. 챗GPT와 20곡의 게임을 한 건데요. 먼저 고급 음성 모드로 챗GPT에게 20곡의 룰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 맞추라고 해봤습니다. 챗GPT는 영어로만 말하고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너랑 20곡의 게임을 할 거야. 너 20곡의 게임이 뭔지 알아? 네, 20곡의 게임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예측하는 게임이죠. 질문을 20개까지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시작해볼까요? 잠깐만. 내가 20곡의 게임을 할 건데 영어로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영어가 잘 안 되면 한국어로 설명을 할 거야. 대신 너는 100% 무조건 영어로만
답을 맞춰야 돼. Alright, I'll ask questions to guess your answer. Let's go. Is it something you can eat? No. Is it something you can use every day? If you're rich, you can use it every day. Is it an electronic device? Kind of, but not exactly the electronic device. It's very huge. Is it a vehicle? Oh, yes. Is it a yacht? No. Is it a private jet? No. 어떤 회사 Is it 이름을 an- 맞춰야 돼, 너가. Is it a well-known company? Yes. Is it an airline company? Oh, yes. Is it Emirates? No, it's not. Is it Cathay Pacific? No. It's based in Malaysia. Is it AirAsia? You need to put something at the end of the company's name. Is it AirAsia X? Yeah, that's right. Great. That was fun. 세 번의 게임이 다 끝나면 챗GPT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못했던 표현들을 다시 챗GPT와 복귀하면서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배운 표현을 이용해서 세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영어로 설명해보세요. 이제 반대로 챗GPT에게 문제를 내달라고 하고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나는 이제 너가 문제를 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맞춰볼게. Sure. I'll think of something. Let's see if you can guess it. Go ahead and ask your first question. Is it a living thing? No, it's not a living thing. Is it something that you can feel? Yes, you can feel it. Can you give me some hints? Sure. It's something you can use for entertainment. Is it a electronic device? Yes, it's an electronic device. Is it a television? Yes, it's a television. Oh, I got it. 이렇게 3일 동안 다양한 주제로 챗GPT와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4일차부터는 영어 면접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챗GPT에게 외항사 승무원 면접관 역할을 부여하고 실전 면접처럼 질문해달라고 해볼게요. 지금부터 나는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지원자고 너는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면접관이야.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랑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연습하고 싶어. 너가 나한테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면접에서 나올 질문을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할게. 그럼 너는 내 답변을 듣고 먼저 면접관으로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거나 답변과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해줘.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넌 이제 면접관이 아니라 나에게 합격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알려주고 개선된 답변을 알려주는 코치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영어의 표현, 단어, 발음을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해줘. 난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서 쓸 수도 있어. 넌 나한테 면접관일 땐 영어로만 질문을 해주고 코치로서의 설명은 한국어로 해줘. 다 이해했지? 네, 이해했습니다.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영어로 드리고 나중에 코치로서 한국어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Can you tell me a little about yourself and why you want to join Emirates as a cabin crew? I want to be a cabin crew in Emirates Airlines because I have so far 5 years of hospitality field experience and I think I have all the qualifications to become a cabin crew. That's great to hear about your experience. How do you handle working under pressure or in stressful situations? Well, I want to share one of my experiences when I handle difficult situation at the movie theater. Once, a customer with a basic ticket attempt to move to premium seat after the movie began. So I asked him to go back and remind me the regulation. However, that gentleman continued to be sneaky and did not move back. So I changed the way I spoke. I told him that he might take the wrong seat by mistake rather than saying he took advantage of the purpose because I didn't want to be embarrassing. Excellent. Handling such situations with tact and empathy is crucial. Now, let me switch to the coach role.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he might have taken the wrong seat by mistake. 대신, perhaps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와 같은 표현이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연습이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매일 10분씩 챗GPT를 활용한 훈련이 누적되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늘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챗GPT에게 말을 거세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복잡한 건 그냥 제가 해놓은 걸 그대로 쓰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아예 무시하시고 그냥 챗GPT한테 말을 거세요.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매일매일 심심할 때 켜서 장난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영어로 해보세요. 한국어와 영어를 마구 섞어서 엉망진창으로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챗GPT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영어에 대한 무의식 중의 두려움이 줄어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입니다. 사실 영어는 자신감만 좀 끌어올려도 굉장히 빠르게 늘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제 수강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클래스 101에서도 영어 자존감과 관련된 강의를 했었어요.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저는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 단지 영어에 발목 잡혀서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항공사에게도 그리고 승객들에게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5년엔 영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꼭 여러분이 원하는 항공사의 승무원이 돼서 전 세계를 누비길 바랍니다.